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술. 재료가 아닌 주체로서의 참여자를 만드는 것. 유희와 동시대 문제의식의 공존. 소비 없는 도시형 놀이의 실험. 다듬어지기보다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을 것. 예술성보다는 유희의 중점. 흥미로운 지점의 무심한 배치, 그리고 무가치한 것들의 발견.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웬도사 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사도사 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도사 읍스양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읍스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네, 너무 중요해요. 어디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스 아니고. 읍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네. 뭐지? 업스?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읍스. 그러니까 읍스요. 약간 이빨 빠진 것 같아가지고. 읍스. 세게 발음. 읍스양. 네. 그럼 이건 작가명이죠. 네, 작가명이죠. 그럼 언제부터 이 작가명을 사용하셨어요? 한 2010년? 11년? 네, 이때쯤에.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예전에 인터넷 처음에 썼을 때 아이디를 읍스라고 그냥 썼다가 이제 작업하면서 사람 이름처럼 세 글자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냥 끝에 양을 붙였어요. 아무 의미 없이 사람 이름처럼 보이려고. 근데 양자가 붙으면서 이제 네. 여성 작가일 것이다 라는 네네네. 생각이 바로 그냥 왠지 읍스양. 근데 중국에 가면 그게 약간 중국 발음으로 약간 읍스양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남자 작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또 그럴 수도 있겠네. 업수양. 네, 중국어로 발음하면 또 재밌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네요. 얼마 전에 중국 다녀오셔서 정확히 네네. 알겠구나. 정확합니다. 중국 통신원. 그렇죠. 네, 먼저 작가님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냥 막 굴러다니면서 이것저것 막 그냥 해보고 싶은 거 막 뭔지도 모르고 막 해보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 뭔지도 모르게 하는 네, 그런 네. 것들은 뭔가요?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 회화 작업을 시작했었는데 회화 작업하다가 좀 답답했어요. 그 계속 스튜디오에만 있어야 되고 놀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놀까 하다가 뭔가 좀 궁리를 해서 밖에 나와서 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일종의 이제 고급스럽게 말하면 퍼포먼스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퍼포먼스 작업이 좀 늘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러다 이제 급기야는 붓을 집어던지기까지 돼서 요새는 그림을 잘 안 그리고 있어요. 붓을 꺾으셨구나. 꺾진 않았어요. 그냥 던졌다고 하셨는데. 나는 안 꺾었어. 요즘 쉬고 있구나. 요즘 예술에서 무슨 꼭 붓으로 그림을 그려야 뭐 예술가는 아니잖아요. 아시면서. 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를 재미있게 좀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이게 꼭 예술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일단은 그냥 제가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 그냥 일단 재미있게 한번 해보는 걸 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네, 재밌게 하신 그 프로젝트가 멍 때리기 대회였죠. 네. 그러면 멍 때리기 대회는 제가 본 걸 2014년도에 처음 네. 시작이 되었죠. 예.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소소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퍼포먼스 활동을 하시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크게 확장된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었는지.
이게 막상 커지니까 큰 프로젝트가 된 거지. 멍때리기 대회 2014년도에 처음 할 때도 그냥 저는 되게 소소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대회도 막 그렇게 대회를 치르기도 전에 2014년도에 이미 막 이제 막 기자분들한테 연락 오고 막 웹상에서는 굉장히 막 바이럴이 잘 되고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신기하다. 사람들이 좋아하네. 좋아하는 거를 넘어서 이렇게까지 좋아해주네. 그래서 신기했죠 저도 그때는. 그리고서는 그게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제 영역을 벗어나서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거지. 처음에는 저는 그냥 그 전에 했었던 퍼포먼스랑 별 다를 거 없이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 네. 그럼 그 전에 어떤 퍼포먼스 하셨어요? 그 전에는 바로 전에는 좀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퍼포먼스로는 그 페어웨이 컬렉션이라고 아현동 그 재개발 지역에서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5월이었나 6월 달에 그래서 한 20몇 분을 모셨어요. 인터넷으로 또 그것도 접수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재개발 지역 한 골목을 이제 점거해서 양 팀으로 나눠서 서로 이제 물감 폭탄이랑 물총을 막 이렇게 쏘면서 막 난장으로 놀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다 치르고 나면 그 골목길에 아름다운 색깔이 이렇게 변하면서 그 페어라는 그 재개발 지역의 어떤 상처를 좀 색깔로 좀 한번 덮어보자. 예쁜 색깔로.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했었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사실 막 사람들을 막 많이 모아서 하는 걸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페어웨이 컬렉션 다음에 멍때리기 대회가 바로 사람들 많이 모아서 한 건. 네. 그 전에는 그냥 혼자. 그래서 그냥 저한테는 퍼포먼스가 그냥 약간 놀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도 그냥 놀이였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렇게 논다고 하는 게 좀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놀고 싶진 않으니까 제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시작은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싶은 만큼만 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멍때리기 대회가 인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사회의 사람들의 의식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어떤 주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정신 세계가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 막 높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 오히려 아니어서 그런지 저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하거든요. 작품 소재도 그렇고 그리고 그냥 제가 그리고 이제 대부분 작가분들이 좀 그러시긴 하겠지만 저도 이제 밤에 자려고 누우면 5만 가지 막 상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막 그래서 자다 말고 막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아이폰 켜고 막 아이디어 막 적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 그지 같아서 막 머리 이런 거 막 반복하는데 그때 멍때리기 대회 할 때 만들 때 한참 준비할 때도 그냥 많은 공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소위 말하는 그런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좀 그랬어요. 그때 이제 한참 페인팅 하는 거에 많이 지쳐가지고 작가로서의 생활도 좀 그렇고 앞으로 작업을 또 어떻게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좀 하향세를 겪고 있고 그러던 차에 그해 겨울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작정하고 놀면서 책도 좀 보고 그냥 여유 있게 지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안했다가 또 아니었다가 이런 계속 반복하면서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그냥 쉰다고 마음 먹었으면 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난 계속 불안해하지? 생각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게 꼭 저의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사실 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해 겨울에.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카페에서 소위 멍 때리다가 갑자기 이제 불현듯 생각난 게 멍 때리기 대회? 이 단어가 그냥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와 진짜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모아가지고 바쁜 그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딱 갖다 던져놓으면 되게 멋있겠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을 모으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목 자체가 멍 때리기 대회가 돼서 그 대회에 참가하는 게 마치 이제 주제가 돼버렸지만 원래 목표는 그냥 그 사람들을 그 도시에 등장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쁜 사람들을 약 올리는 거죠. 우리는 막 맘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행복한데 막 이러면서 약 오르지. 막 이제 약간 그런 약간 반항심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일종의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집단이 저한테는 제 프로젝트의 퍼포먼스로서 같이 한번 반항을 해보자 사회에. 근데 지금 멍 때리기 대회가 이루어졌던 장소들이 공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취지에 좀 어긋나는 상황으로 발전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회 대회는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 네. 거기는 완전 도심이었고 월요일 날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 막 일하는 사람들이랑 이제 비교를 만들려고 대조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속으로 이게 2회, 3회 될까에 대해서 전혀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던 찰나에 그의 겨울에 갑자기 중국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멍때리기 대회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다른 이제 협찬 업체들이 붙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꼭 뭐 상업적이었던 건 전혀 아니었지만 가능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아, 규모가 커지면서. 네, 근데 규모가 많이 커진 건 아닌데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1회 대회를 이제 그런 장소에서 그런 시간에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래 목적하던 바를.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멍 때리기 대회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참여를 많이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럼 가능하면 이제 월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사람들이 참여하기 쉬운 날짜를 정하고 그다음에 장소는 공원을 선택한 게 아니라 뭐 북경에서 했던 그 대회는 그냥 완전히 이 뭐랄까 상권 상호 오피스텔들 많고 막 그 회사 건물들 많은 그런 광장에서 했었던 걸 거기는 완전히 도심 한복판이었는데 한강공원에서 하는 거는 그냥 한강사업본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쪽에서 한강공원에서 합시다. 그래서 그럽시다. 그렇게 된 거지. 공원을 고집한 거는 전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처음 의도가 약간 그런 놀리고 약간 반항을 하고 뭐 약간 그런 취지였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진행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부수적인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거니까. 예. 이제 대회 성격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다른 그림으로 이 대회를 만들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멍때리기 대회의 가장 큰 성과는 뭐 이게 자체가 유명해졌다라기보다는 전 좀 사회 전반적으로 멍 때리는 게 괜찮은 거구나, 멍 때려도 괜찮은 거구나, 사람들이 이게 한 거구나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대회 이후에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인식 자체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굳이 장소라던가 요일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다양한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좀 꾸준히 이렇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후에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물론 1회 대회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 좀 전하는 메시지가 약간 좀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 멍때리기 대회에서 느껴지는 것 중에서 아무 생각 안 한다기보다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가 좀 재밌더라고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러니까 불안한다는 이유가 그 뭔가 내가 비생산적인 하루를 보낸 그 하루에 대한 어떤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 이제 저는 그때 왜 빈둥거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빈둥거릴 때도 조차 그냥 왜 비생산적인 거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를 왜 하면 안 되지? 약간 이게 오히려 약간 그런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졌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되게 할 일 없는 거, 쓸데없는 거,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을 그냥 재미있게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뭐 좀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
그게 어떤 창의적인 활동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너무 결과를 되게 또 중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아무 결과도 낳지 않아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비생산적인 활동을 사람들이 좀 불안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뭐랄까 사람들이 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멍때리기 대회도 대회가 된 이유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럼 안 쓸데 있는 척, 좀 가치 있는 척 해야지. 그래서 이제 대회로 만들어서 뭔가 목적 지향적 활동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멍때리기 대회가 이제는 막 서로 막 장려하는 분위기가 됐잖아요. 예. 뭐 좀 비생산적인 일도 지금은 저는 더 그냥 그런 사람 많았으면 좋겠지만 근데 사람들 분명히 또 거기서 의미를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 또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변한대. 뭐 어떻게 된대. 막 이제 이러면서 의미를 또 만들어질 텐데. 강남에 아마 멍때리기 학원 생길 거예요. 네.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생산적이지 않은 활동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그거 저도 진짜 동감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왜 그래요? 우린 대박 많이 하면서. 뭐 저도 역시 아직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참여자들을 선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스포츠 게임을 진행하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체능을 이렇게 단어를 묶어서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왜 예능과 체육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문체부가 왜 문체부냐. 왜 문화하고 체육하고 왜 자꾸 그걸 뭉쳐서 관광도 합쳐져 있어요. 네, 뒤에 관광까지 해서 그래서 약간 비생산적인 것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그 안에서 많았었거든요. 다르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하시는 멍때리기 대회 같은 경우는 시작점은 어떤 예술 쪽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예체능 프로그램이 지금 되어버린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뭘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장르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장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어느 날 대회가 몇 번 이제 하고 나니까 좀 생각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뭘로 사람들을 또 낚을까.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장르의 컨템퍼러리 퍼포먼스 아트 막 이래가지고 스포츠와 예술을 결합한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되게 이상한 작업을 하고 있구나. 뭐지? 하지만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좀 명료하게 설명되어지길 바라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데 예체능이라고 저도 이제 설명하면 되겠네요. 이게 예체능이 합쳐진 장르다 이렇게 저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쯤 되면은 좀 자기 작업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손을 좀 떠나버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작업으로 이제 막 다듬고 계신 거예요? 그 첫 대회 서울에서 2014년도에 대회 끝나고 소위 말하는 가짜 대회, 짝퉁 대회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열렸대요. 저도 기사 봤어요. 네. 그리고 기사에서 나온 건 정말 새발에 피고 현지에 가서 이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뭐 사진도 막 찾아서 보여줬는데 어디에서는 막 우리나라로 지금 반상회? 반상회 하는 그런 장소인데 아주머니 아저씨 둥그렇게 방 안에 모여 앉아 다들 멍하게 앉아있고 초등학교 운동회 종목으로도 있는 경우도 있었고 중국에 그럼 더 되게 네, 장난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손을 떠나서 사람들이 그냥 이걸 그냥 다른 방식으로 적시적소에서 그들이 원할 때 알아서 막 잘 즐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멍때리기가 필요한 사회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면에서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뭔가 요즘 나만의 것은 없잖아요. 창작 활동에 있어서 공통된 시대에 살면서 공통된 재료들을 취해서 사용을 하고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즐길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작가 입장에서는 이거 카피 아니 뭐 그런 거 리미테이션 라이센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잖아요. 좀 예술계에서는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긴 한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사실 작년에 상표 등록을 마쳤어요. 멍때리기 대회를. 근데 그런 걸 태어나서 처음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느꼈던 게 뭐 중국의 예를 들면 2015년도에 그 북경에 차이나 뉴스위크라고 하는 언론사가 붙어서 이제 같이 대회를 잘 치렀는데 저랑 같이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했잖아요. 2016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저를 쏙 빼고 자기네들끼리 2회 대회를 열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제가 대회 거의 한 일주일 전에 알게 됐어요. 근데 운 좋게 제가 마침 북경에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놈 새끼들 그냥 어디 그냥 같이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못 모르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같이 했었잖아요. 파트너 했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이거에 대한 같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충분히 공조를 하고 그래서 저를 초대해서 이렇게 했었던 건데 사드 보복 아닌가요? 아니야. 그때는 사드 이게 없었어.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막 항의 메일을 막 보냈어요. 막 메시지 막 보냈어요. 막 그랬더니 이제 뒤늦게 저를 불러가지고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 큰 언론사에 혼자 통역 하나 끼고 바들바들 떨면서 이놈들이 나를 기죽이려고 일부러 회사로 불렀구나. 회사 건물은 정말 크구나. 이러면서 하지만 쫄지 말아야 돼. 이러면서 막 가서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미안하다 일단. 너의 요구 사항이 뭐냐. 공개적으로 사과해라. 공개적으로 사과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미안하대. 그러면서 자주 보던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너를 오거나이저로 넣어주고 원하면 대가를 좀 지불해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아직 그렇게까지 홍보 막 열심히 안 했어. 이제 뭐 이틀 남았지만 너가 이 대회를 만든 사람이 내가 홍보할게. 근데 제가 이미 다 뒷조사했어요. 지금 뭐 대만에까지 그 대회가 열린다는 게 뭐 그 영상 퀄리티도 정말 우리나라 CF 수준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뿌렸어요. 설명하시면서 더 괘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속으로 돈을 준다길래 얼마나 주려고 쟤네들이 그러지? 그래서 구멍을 약간 벌렁벌렁 걸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박차고 일어나. 난 돈은 필요 없고 이 대회는 나와 상관이 없으며 앞으로 난 너희들이 일을 하지 않을 거고 내가 앞으로 해외에서든 어디서든 대회를 하게 될 때 인터뷰를 하게 되면 꼭 니네들이 내 대회 베꼈다고 계속 얘기하고 다닐 거라고. 지금 여기서도 말하세요 중국어로. 니하오. 역시야. 하여튼 이제 막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하고 다녔을 때 우리 회사에 불이익이 당하면 법적으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또 또 협박. 네. 그래서 똑같네.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가 끝났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하세요? 제가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얘네들이랑 싸우겠어요, 뭐랑. 그리고 혹시 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또 이렇게 제의가 들어온 게 있나요? 다른 나라에서? 네, 제의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말을 해야 하잖아요. 중국에서 뺏겼다고. 근데 거기는 일단은 이렇게 확정을 해서 대회를 진행하게 된 건 아니고 이제 대회를 물어보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상황이라서 언론사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 그럼 상표 등록은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상표 등록? 예, 멍때리기 대회라는 이름이랑 브랜드를 그 저희 로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해가지고 그것도 세계 언어로 번역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국내에서만 사실 적용되는 라이센스고 세계 상표 등록은 또 복잡하고 또 돈도 더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멍이란 말이 되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말일 거 아니에요. 멍 때린단 말이. 그래서 영어로 그냥 스페이스 아웃. 그래서 어쨌든 뭔가를 지켜야겠다. 이러다가는
정말 눈 뜨고 코 베겠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상표 등록도 해보고. 근데 멍 때리려다가 정신 차려. 네, 굉장히 이것 때문에 저도 별의별 일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근데 예술계 사실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예술가들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했을 때 사실은 예술가들은 그렇게 힘이 센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잘 없고 그다음에 그렇게 뭐 권력이 있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자그맣게 뭔가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어느 누군가가 돈이 있는 재력 있는 어느 프로그램이나 어디에서 그런 거를 이제 베껴가고 막 이런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를 또 당하신 사례가 있는지. 뭐 그것도 작년이었나? 그 KBS에서 추석 특집으로 전현무 쇼가 있었어요. 전현무 쇼가 있었는데 전현무 쇼라면서 전현무 쇼를 추석 특집으로 준비를 한다면서 방송 작가가 이제 연락을 했었어요. 한 2주 전인가? 그래도 연락은 하셨나요? 네, 처음에 연락을 해서 다짜고짜 뭐 대회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요가 매트는 어떻게 하셨냐, 뭐 심박 체크기는 어디서 뭐 하셨냐, 이런 거 방법을 물어보는 거. 방법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했던 방향. 소품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진행 방식만 물어봤구나.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하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방송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만든 작가니까 방송에서 만든다고 하면 내가 현장에 가서 직접 그거를 좀 전반적인 진행을 내가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이걸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렇지. 지불해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뭐 그러면서 계속 전화하면서 서로 막 뭐 자기는 내부 회의를 해봐야 된다 몇 번 전화 주고 받고 하다가 나중에는 다 이제 제 요구사항이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방송에서 쓰지 말라고 말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추석 특집으로 나왔던 게 전현무쇼 아니고 그 제목이 이상하게 했었는데 무념무상 대회. 무념무상.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똑같이 요가 매트 깔고 뭐 이런 거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방송에서 내용은 마치 자기네들이 뭔가 그때 생각버리기라는 책을 읽다가 우연히 이 생각이 난 것처럼 해서 이제 끼워 맞췄구나 그쵸. 내용을.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뭐 기자 몇 분이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얘기는 했는데 그때 한 기자분이 되게 재밌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뭐 모나리자 같은 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패러디하고 그래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자분이. 그래서 모나리자를 누가 했는지 누가 그렸는지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있나요? 뭐라고 제가 오히려 되물었어요. 근데 저는 멍때리기 대회 이제 겨우 2번밖에 안 했고 아직 국내에는 모르는 사람도 많고 전 세계로 따지면 거의 모르는 사람 더 많은데 그 대한민국의 그 공영방송에서 이거를 먼저 해버리면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거 제가 나중에 멍때리기 대회 하면 저거 KBS에서 전현무 씨 했던 건데 비슷한 건데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냐고 역으로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초등학교 아까 그 무슨 운동회에서 만약 했다고 하면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재밌게 잘 즐겼나 보다 하지만 전혀 다른 플랫폼에서 이게 됐을 때는 얘기가 또 달라지니까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무형 예술에 대해서는 그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뭐 그때 그냥 계속 그냥 당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나중에 사과를 사과 안 받았어, 못 받았어. 그래요? 그래요? 전 사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KBS가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나. KBS 사과 안 했고 오히려 그 PD분이 제가 쓰지 말라고 했는데 뭐 이름을 바꿔서 써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제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서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저는 분명 그 방송 작가분이랑 이게 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럼 쓰지 말라고 해서 그쪽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는 게 전부인데 그쪽에서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팁을 드리면 앞으로 작가분들이 방송국이나 어딘가에서 연락이 오면 반드시 메시지나
메일로 모든 것을 만약에 전화 딱 받으면 일단 메일 주소 알려주고 아니면 문자로 얘기하자고 해서 그걸 다 남겨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대화로 막 했다가 나중에 서로 진실공방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러겠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혹시 뭐 방송에서 연락이 오면 저는 메일 주소 알려줘요. 메일로 말씀해달라고. 아니면 문자로만 얘기하던지. 이거 중요하다. 이거 적어놔요. 반드시 텍스트로 주고 받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걸수록. 저희 방송에서라도 좀 보호해드려야겠어요. 저희는 지금 멍때리기대의 창시자이자 어머니 멍때리기 어머니와 지금 읍스 양과 지금 방송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10분에 한 번씩 해주세요. 참 그리고 국제 대회가 올해 또 열려요. 한강 대회는 로컬 대회잖아요. 국제 대회는 올해 8월에 네덜란드. 안 그래도 그 질문을 하려고. 튤립의 나라. 차의 고장. 마약의 나라. 히딩크와의 친구. 내 친구 히딩크. 그러네. 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려요. 진짜요? 대단해. 어떻게 확정이 되신 거예요? 네, 그거 확정이에요. 근데 그 기금 마련하고 뭐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중요하죠. 일단은 1차로는 제가 인천문화재단을 통해서 국제교류 기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는 비행기 값에다가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은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전 대회 디펜딩 챔피언이 다른 나라에 초대돼서 트로피를 전달해주는 전통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나름 되게 중요한 전통이라서. 저도 그거 봤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야 하고 이제 디펜딩 챔피언 모시고 가고 또 우리 서부장님 가셔야 하고 세 명이 비행기 값이랑 호텔비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일단 기금 받은 거 반토막이 나요. 그러겠다. 네, 그럼 나머지 반토막 말도 안 되는 돈으로 대회를 치러야 되니까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일단 좀 더 기금을 마련을 해야 돼서 자금을 좀 확보해야 돼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를 초대했던 그 네덜란드에 있는 곳이 그 프랭크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인데 거기도 비영리 공공미술 단체예요. 다 비영리예요. 우리는 다 비영리야. 수양 컴퍼니도 비영리거든. 다 비영리들끼리 뭉쳐가지고 돈이 없어요. 저 지금 그 친구들도 나름대로 지금 발바닥에 땀나게 좀 동거하러 다니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돈 없는 사람들이 서로 알고 뭉치지. 그러니까 이게 예술계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친구들도 노력하고 있고 저도 일단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보는. 네덜란드 하면 괜히 여유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냥 비영리네요. 그리고 사람들도 멍때리 대회가 별로 필요 없는 그런 문화일 거라고 그래서 북유럽 이런데 뭐 유럽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관심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뭐 다른 나라 여쭤본 거였는데 네덜란드라고 해서 약간 미국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나라에서 일본 연락이 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호주도 있었고요. 되게 호주는 걔네는 충분히 노는데. 네, 그러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어떤 지점을 재밌어 하는지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약간 나라마다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그 프랭크 파운데이션의 그 어윈이라는 분이 서울에서 그것 때문에 만난 건 아니고 어쩌다 만나서 대회를 이게 알고 계시길래 설명을 하다가 자기가 한번 이거 네덜란드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준비를 했었던 건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때 말씀하셨던 게 우리 로테르담은 굉장히 다양한 퍼포먼스가 매일 열려. 굉장히 실험적인 것들이 우리 도시에서는 수시로 열려. 그래서 아마 이 대회가 그냥 하나의 작품으로서 생각을 하는 거지. 굉장히 재밌게 볼 것 같아. 관점이 많이 다르네. 네, 달라요. 진짜 다르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네. 그 호주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한다면 그 멍 때리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초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작품으로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아이템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관점이 달라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고 있고 또 호주 같은 경우는 또 웃겼던 게 그러니까 결국 거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엔 안 되겠다고 해서 뭐 진행은 안 되는데 거기는 무슨 페스티벌이 있는데 페스티벌이 멘탈 헬스와 아트 페스티벌이 합쳐진 굉장히 좀 독특한 축제예요.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멍때리기 대회가. 딱으로. 네. 멍때리기 대회 이후에 그
패셔니스타 워즈란 프로젝트도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네.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네. 예, 그 전에 했던 멍때리기랑 차이가 있었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대중 참여형의 어떤 한번 놀아보자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비교하면은 패셔니스타 워즈는 그닥 호응을 못 받았다.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근데 그 패셔니스타 워즈에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재밌어 했었어요. 근데 멍때리기 대회는 대회랑 패셔니스타 워즈를 비교하면 패셔니스타 워즈는 훨씬 더 물량이 많이 필요한 더 큰 프로젝트였거든요.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스텝도 훨씬 많이 필요하고 멍때리기 대회만 못했다. 하기는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패션쇼장 같은 느낌의 무대도 필요했던 네네네네. 거니까. 그리고 근데 뭐 멍때리기 대회도 그렇고 패셔니스타 워즈도 그렇고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근데 원래 이제 패셔니스타 워즈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점은 원래 작업을 기획을 했을 때는 옷을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싶었어요. 한 건물 한 2층 높이까지 옷을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쌓아서 조형적으로도 막 와 이런 그러니까 나는 또 시각예술가 출신이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등산하는 것처럼 막 그 옷더미를 이렇게 올라가서 옷을 그 저는 그 모습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이미 그게 이제 되게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거 제가 되게 장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장점이 그 실행력, 실천력은 정말 괜찮은 편인데 그래서 옷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 건물 2층 높이까지 그 정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쌓였을 때 좀 되게 컬러풀하게 보여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옷을 어디서 또 협찬을 받지? 컬러풀한 옷이 뭐 있지? 그 브랜드가 뭐 있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베네통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베네통 막 알록달록 하니까 어머 베네통이 딱이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그 제안서를 막 프로포설을 막 만든 다음에 그 다음날 강남의 한국 베네통 본사에 무작정 찾아갔어요. 전화도 안 하고 무작정 찾아갔는데 그날 되게 웃겼던 게 원래 1층에 그 경비 아저씨가 계시는데 점심시간 직전이한테 아무튼 안 계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쭉 올라왔어.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뭐 가도 되나? 막 이렇게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네. 타서 쭉 올라가서 저는 올라가면은 복도가 있고 거기에 사무실 그 현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니까 바로 사무실인 거예요. 근데 물론 아이디 카드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마침 또 누가 들어가네? 그래서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쓱 또 들어가는데 갑자기 거기 이제 사무실 공간에 있던 사람들 전체가 다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지? 누구야? 순간 이것이 현실인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옆에 이제 막 회의를 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뜸 나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 그 대뜸 멍때리기 대회를 아십니까? 멍때리기 대회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마침 그 회의하시는 딱 한 명이 안 돼. 제가 그걸 만든 사람입니다. 표정이 근데 이런 표정이 어쩌라고 이런 표정이 그래서 네 근데요 그러길래 제가 이번에 제안하고 싶은 이 베네통이랑 제안하고 싶은 작업이 있어서 제안서를 들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저쪽에 팀장님이 계시니까 저쪽으로 가보래요. 갔더니 딱 정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그 메릴 스트립 같은 그런 팀장 여성분이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근데 저를 딱 보자마자 표정이 굉장히 언짢아 하시면서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고 연락도 없이 완전 잡상이 된 거죠. 동사무소 들어오듯이 어떻게 들어왔냐고. 그래가지고 나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그냥 왔는데 문이 열렸어. 설명하지 않고 어쨌든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냥 생각해보니까 왔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멍때리기 막 팔고 뭐 제안서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맞더니 되게 듣는 둥 맞는 둥 두고 가라고. 근데 다음부터 이러지 말라고 혼나셨네. 혼꾸녕이 나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팽개치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 원하는 그걸 못하고 그런 모습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서 그
옷을 협찬받아. 네, 3,000벌 협찬받아 그냥 바닥에 이렇게 이제 까는 식으로 이제 하게 됐죠. 그런 면이 좀 아쉬움이 아 있죠. 그거 안 된 거예요 베네통이? 안 됐죠. 그 잡상인 취급 받았는데 됐겠어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패셔니스타 어워즈를 제가 어쨌든 중국에 작년에 그 인천문화재단에서 이제 중국과 뭔가 교류를 하고 싶어서 리서치 그 의뢰를 받아서 리서치를 갔었어요. 그래서 여러 뭐 단체도 만나고 기관도 만나고 뭐 갤러리 같은 데도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그중에 상해에 있었던 한 분이 이제 간 김에 또 제 작업도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패셔니스타 어워즈 되게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상해에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슬쩍 던지신 말이 이걸 백화점을 끼고 같이 하면은 괜찮겠다. 괜찮겠네. 돈도 괜찮고 이렇게 산처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걸 일단 백화점을 끼면 그래서 그분이 제안서를 한국 돌아가면 만들어서 달라고 그래서 만들어서 줬어요. 근데 아직 뭐 얼마 전에도 뭐 얘기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확정은 아니지만 진행 중일 네네네. 그래서 그분이 아직 좀 디벨롭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되면은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비주얼 만들어서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잘 됐으면. 베네통에 또 사진도 보내고. 이거였어. 이거거든? 흥칫 이러면서. 어쨌든 그 사실은 그 퍼포먼스라는 장르가 대중들 조금 어려워하고 낯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런 장르인데 뭐 멍때리기 대회를 시작으로 어떤 그런 벽을 무너뜨린 어떤 장본인이 되셨잖아요. 그런가요? 네, 정말 그 많은 퍼포먼스들이 실험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면서 대중 참여적인 프로젝트도 사실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참여시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이번에 그런 벽을 무너뜨린. 뭐 일단 저도 저 스스로가 약간 진지한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진지한 걸 좀 워낙 싫어하고 근데 그렇지만 가벼운 건 또 싫죠. 근데 가볍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무거운 거를 무겁게 말하는 건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거운 걸 되게 가볍고 경쾌하게 표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무거운 주제에는 분명히 관심이 있는데 또 태생적으로 또 진지한 건 또 싫어하잖아요. 이제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좀 그거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제 스타일로 꽈서 좀 경쾌하고 재밌게 보여주는 방식을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페어 컬렉션도 사실 재개발 지역이라는 되게 무거운 주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약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멍때리기 대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주제를 제가 그런 방식으로 좀 가벼운 방식으로 풀려고. 근데 가벼운 방식이긴 해도 굉장히 규모적으로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인데 이런 대중적인 어떤 작업 말고 혹시 개인적으로 또 작업을 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참여하는 좀 대규모 그런 작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업도 사실 이번에 중국에서 했었던 작업이 있었는데 그거는 되게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중국에서 했었던 거는 그 기획 자체가 3일 답사, 3일 작업, 3일 전시. 72시간 이렇게 되는 건데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총 8명의 작가가 참여하는데 저 혼자 한국 작가이고 나머지 이제 중국 작가분들이었는데 저는 스케줄이 좀 잘 안 맞고 비자도 발급받는 그 기간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작가들보다 거의 하루 반나절 늦게 도착했어요. 그 생산 라인이 실제로 돌아가는 그 공장 안에 그 쌀국수 공장이었는데 그 안에 작가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사이트 스페시픽 그 전시 같은 걸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다른 7명의 작가들이 다 자기네들이 좋은 장소를 다 선택했어. 나는 선택할 그것도 없었어. 그래서 아니 뭐 나는 하루 반나절도 반토막 난 데다가 자기네들끼리 이미 다 해버리고 막 이래서 없이 말이야. 네네 그랬죠. 근데 아트 디렉터 분이 또 계셨어요. 되게 잘생기고 멋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머지 분들이 그러니까 다들
왜냐면 답사가 끝나고 이제 그제서야 작업이 나오잖아요. 뭘 할지가. 근데 이미 다 정했어 자기네들끼리 그날 제가 도착했던 날 답사 다 끝났을 때.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다들 막 회의하고 있는데 과연 저 한국 애가 무슨 아이디어를 뭘 할까? 뭘 하려고 제가 저러나. 다들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거. 말은 안 하는데 다들 이렇게 하는 거여서 제가 대충 이렇게 스케치를 이렇게 쓱 코 한번 팽 풀어가지고 해가지고 쓱 일어나서 아트 디렉터한테 저가 하고 싶은 건요. 그랬더니 갑자기 쫙 사람들이 제가 뭐라고 하지? 말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거는 거기 이제 쌀가루 그러니까 쌀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가 쿤밍이라고 운난성의 쿤밍이라는 곳이었는데 되게 좋았겠다. 네네네. 쿤밍을 좀 아시는. 네. 가서 그 쌀국수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거기가 또 설산이 되게 유명해요. 쿤밍이 쌀가루가 눈처럼 또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큰 뭐랄까 달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걸 이렇게 사람들이 던지면 돌 같은 걸 던지면 거기에서 쌀가루가 떨어져서 밑에 조그맣게 산을 만들었는데 거기 위에 이제 쌀가루가 이렇게 떨어지는. 되게 운치 있는 작업을 하시네.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쌀가루에 대한 그래서 전설도 같이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중국어로 뭔가 시처럼 이렇게 쭉 적고. 근데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 또 관객이 참여하는 거긴 해요.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걸 던져서 조그만 돌을 던져서 달을 맞추면 그 달에서 가루가 떨어져서 밑에 설산을 만들어서 그래서 제목이 달먼지였고. 공부했구나. 네. 가서 활동하는 거 봤는데 이제 어떤 식인지 잘 사진으로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그럼 그 달을 어느 정도 크기로 어떻게 만드셨어요? 쌀가루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해외 작업에서 항상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예요. 저는 일단 그 공장에서 하는 건 알았지만 텅 빈 공장인 줄 알았어요. 보통 공장 하면 천고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높은 천장 저쪽에 큰 달을 하나 붙여놓고 반대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뭐지 이 새총으로 던지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갔더니 이미 다른 작가들은 다 좋은 장소 해놓고 남은 거라고 냄새가 쾌쾌하게 나는 발효실 조그만 창고 같은 발효실 하나 남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어두워야 되니까 달이 이렇게 좀 발광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달은 좀 지름이 한 40cm? 50cm? 40cm? 정도로 해서 만들었고 또 안에 쌀가루를 또 채우고 솜을 채우고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3일 동안 작업하는 동안 정말 달만 만들었어요. 정말 달 만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천도 재료만 준비하는데 거의 이틀을 다 썼어요. 그거 사는데. 네. 그리고서 정말 전시 하루 전날 앉아서 이제 가져온 재료로 이제 달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달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중국 친구들이 제가 과연 저걸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 다음날 오픈이 2시였는데 1시까지 그걸 붙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완성이 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친구들도 깜짝 놀랐죠. 그 그림만 봤을 땐 되게 분위기 있더라고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운이 좋게. 좋네요. 뭐 그런 좀 소소한 작업들도 하고 설치 작업도 사실 하고 꼭 그런 규모를 키우는 뭐 작업을 굳이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만 작업을 하셔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갤러리에서 뭐 같이 여러 작가가 협업하고 이런 전시는 이제 안 하시나 약간 궁금해서 전화 드려요. 전혀 아니고. 안 불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쁘실 거야 이러면서. 그렇지도 않아. 그냥 관심이 없어. 그냥 의외로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그냥 그러니까 뭐랄까 저 스스로가 이미 그 갤러리 바깥 세상에 이미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 스스로는 이미 좀 제도권을 벗어나 있어서 활동하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쪽에서도 당연히 쟤는 관심이 일단 없다는 게 약간 그런 코드에서 뭔가 쟤는 약간 비껴난 작업을 하는 약간 이상한 작업하는
제목도 뭐 약간 좀 격 떨어지는 제목 막 쓰고 막 이러니까 아왜 달먼지라는 얼마나 시적인 제목인데. 물론 그런 감수성도 있지만 다 잘 돼야지 베네똥을 약 올릴 텐데. 멍 때리기 대회로 다시 질문을 하자면 네. 회를 거듭나면서 계속 같은 방식이 반복이 되는지 어떤 변화들이 있어 왔는지. 예. 일단 사소하게 그 우승자를 가리는 룰이 매년 이제 하면서 다듬어지고 그 정교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일단 예술 점수, 기술 점수를 나누기도 했고 일단 예술 점수 중에서 10명을 뽑은 다음에 거기서 안정적인 심박수를 가진 사람 우승을 뽑는다. 이런 식으로 딱 명시를 하는 과정이 이미 1, 2년 하면서 생겼던 거고 그다음에 바로 끌고 나가면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옐로우 카드를 먼저 주고 그다음에 레드 카드를 준 다음에 끌고 나가는 건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괜찮은 거 같네요. 스포츠다운 발상이잖아요. 그래서 테이크 잇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옐로우 카드를 주고 그다음에 레드 카드 주고 퇴장시키는 방식도 그거 좀 괜찮은 방식인 것 같네. 그다음에 부채질 서비스도 계속 넣고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재밌는 요소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아마 룰이 약간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래도 다행히 비 온 날은 없었나 봐요. 제가 날씨 운이 굉장히 좋아요. 네, 진짜로. 그래서 한 번도 날이 흐렸던 적이 없고 다른 퍼포먼스도 다. 그런데 행사 진행 갑자기 모든 눈을 걸로 못 알던데 사람. 아니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던가 뭐 예측 못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 같은 것도 있어요? 뭐 그때 1회 대회 때 그 저암독이랑 대회 만들 때는 저희도 날씨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일단 그러게요. 기자들이 인터뷰 엄청 하고 막 이랬는데 비 와서 대회도 못 치르고 이러면 정말 뭐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감독이랑 막 얘기했던 거는 비가 와도 비 맞으면서 그냥 하자. 되게 멋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일단 우리는 무조건 해. 그냥 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비가 와서 못 오면 못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맞으면서 하는 사람은 하는 거고. 그러네 또 얘기 듣고 보니까. 네네. 그냥 무조건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거는 이제 제 돈 주고 제가 한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비가 오면은 뭐 날짜를 조정하거나 그럴 대비를 하고 있긴 한데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 3, 4년 그동안 4월 30일 대회잖아요. 4년 동안에 4월 30일 날씨를 검색했거든요.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4년 동안 4월 30일 날. 그래서 그거 올렸구나. 그래서 올해도 안 올 것이다. 억수로 운이 나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아니 이 페이스북에서 가끔 그런 활동하시는 거 보면 그 작업 활동 말고 개인적으로 동물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동물이 아니라 고양이죠. 고양이. 예. 고양이 3마리. 아, 3마리 키워요? 한 마리였는데 걔가 애를 낳아서 아들 딸 이렇게 다복하게 낳아서. 아버지는? 아버지는 이름 모를 남정대를 만나가지고. 훈남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잘한. 처음에 데려왔던 고양이가 이제 그 샤샤라는 아이인데 제가 걔를 기른 지 2달 만인가? 석 달 만에 밤에 되게 기분이 뭔가 좀 이렇게 좀 가라앉았었던 날 창문을 열었더니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이렇게 떠 있고 달이 떠 있는데 기분은 우울한데 고양이가 나를 보면서 뭔가 자기가 아는 것처럼 눈을 막 이렇게 눈빛을 쏘면서 나를 위로해 주는 거야. 걔를 가슴에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면서 너무 고마워 샤샤야 막 이러면서 나가 정말 너무 사랑한다 막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고양이는 좀 뭐랄까 감성적으로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좀 특이한 능력이 좀 재밌네요. 제가 정말 사랑을 맹세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근데 그런 거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 멍때리기 대회가 소위 잘 되면 뭐 기업 스폰이라던가 협찬 같은 거 굉장히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게 이슈가 돼서 1회 대회 때부터도 협찬, 그러니까 이게 협찬이 물품 협찬인 거죠. 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아니 그냥 대부분이에요. 다요 다. 근데
일단은 뭐 몇몇 물건 같은 거는 뭐 멍때리기랑 너무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거의 거절하고 왜냐면은 저는 이게 작품인데 굳이 상관도 없는 거 협찬을 받아서 작품을 훼손시킬 일은 없으니까 저한테 아무 이득도 없고 그래서 거의 거절을 하고 최근에 이제 이게 또 3,500명이 뭐 하루 만에 마감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기사거리가 더 돼서 또 이번에도 여러 업체한테 이제 스폰 협찬 이런 거 저희가 들어왔는데 다 이제 물품이에요. 다. 돈 얘기를 하면 그래도 홍보비는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메일 보내면 다들 입을 닫아요. 메시지를 안 줘요. 답변을 안 줘요. 그러다가 또 약간 좀 큰 업체에서 또 연락이 와서 제가 일단은 홍보비가 발생한다고 메일을 드렸는데 답변이 왔는데 뭐 이거는 우리는 홍보가 아니고 그냥 나눠주는 거고 뭐 약간 말이 안 되는 제가 생각할 땐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쨌든 또 이제 거절하는 느낌이 들길래 밤에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한국이라고 퉁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많은 왜 기업들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나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건데 왜 그런 걸 내가 요구를 하면 다들 왜 입을 닫지? 그리고 그 기업은 그래도 좀 큰 회사인데 그런 사람들조차 왜 이런 태도지? 막 이런 게 좀 화가 나서 밤에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제가 답변을 막 장문에 글을 썼어요. 막. 근데 이제 새벽 감성 속이 새벽 감성이잖아. 화도 났고 얘가 이래가지고 거의 휘몰아쳤어요. 막.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너도 자식이 있니? 막 이러면서 물론 존댓말로 했어요. 존댓말로 자식이 있다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신의 신념으로 무언가 작업을 했을 때 그것이 정당한 대가를 받기를 바란다면 이런 태도는 곤란하지 막 이러면서 뭐 멍때리기 대회가 어느 날 내가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심심한데 대회나 만들까? 이렇게 만든 게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뭐 사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난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뭐 제가 나중에 되게 솔직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나답게 썼어요. 그전에는 되게 좀 비즈니스 하는 사람처럼 그냥 컴퍼니니까 뭐 저거 되게 딱딱하게 썼는데 그날은 좀 화가 나서 나는 예술가니까 그냥 나답게 얘기할게요. 이러면서 오해 없이 들어달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되게 솔직하게 썼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뭐 당신도 그냥 그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는 직원일 뿐인데 이런 얘기 해서 되게 죄송하다. 그냥 예술가의 푸념이라고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 회사하고는 다시는 일할 일이 없겠구나. 어차피 너무 화가 나서 썼던 거라. 근데 그 다음날 메시지 답변이 온 거예요. 돈을 줄게. 진짜? 그래서 뭐지? 그래서 제가 쫙 리스트를 신나게 뽑아가지고 얼마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요구한 그 금액에 정말 반의 반도 안 되는 돈을 또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화가 나서 어떤 뭔가 영상물을 하나 제가 제작을 해서 답변을 보냈어요. 제가 이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올 연말에 멍때리기 대회에 관한 책을 쓸 생각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멍때리기 대회 하면서 정말 제가 그게 아니었으면 경험하지 못할 굉장히 많은 사건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아마 책에 다 쓸 건데 그러니까 저도 막 이제는 대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서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좀 관심도 갖고 좀 그들도 돈 좀 더 투자해서 다른 그분들이 뭐 시민들한테 물건을 나눠주고 뭐 어쨌든 자기는 되게 좋은 의사 홍보 활동이 아니고 좋은 의사인 것처럼 했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대회에는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홍보를 하고 자기네들이 돈을 최소한의 이득 그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좀 여유를 좀 갖고 아량을 좀 베풀어서 문화예술에도 좀 그렇게 좀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쉽다. 그런 일이 좀 있어요. 뭐 지속해서 하시면 뭐 좋은 결과 있겠죠. 뭐 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걸 가지고 지금 큰 프로젝트로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는.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으니까
뭐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좀 아직까지 우리나라 회사들이 예술가에 대한 인식이 일부 대기업에서는 예술을 이용하는 측면으로 비자금을 마련한다던가 갤러리를 통해서 막 이런 거 말고 정말 선한 의미로서 순수하게 그렇게 투자된 사례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예. 그렇죠. 맞아요. 그 아까 제가 달먼지 했었던 그 회사도 되게 큰 프랜차이즈 그 기업인데 식당을 운영하고 운해요라고 하는 그런 식당인데 아무튼 그 기업 같은 경우도 예술가 8명 불러서 그런 기획을 해서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거죠, 정말 예술에. 그렇죠. 그리고 예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예술에 대한 힘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공장 내에서 전시도 하고 막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예술가 자체도 알려주고 작품도 알려주고 회사 이미지도 좋고 그러니까 좀 넓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좀 멀리 보고 일부 좀 작은 중소기업에서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경우는 종종 봤거든요. 예.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은 돈이 되지 않는 거에는 절대 투자를 하지 않는. 연락 주십시오. 화내지 않습니다. 잘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 당장 눈에 보이는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그런 기업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이 아니면 절대 투자를 하지 그런 태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라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을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체육이잖아. 예. 체육이니까 그걸 좀 이용을 끝났네. 체육 쪽으로 좀 그렇죠. 뭐 이제 삼성에서 많이 해주니까. 말을 타셨어요. 말 때리기 대회. 말 가지고 말 때리기 대회. 말 때리기 대회. 말 때리기 대회. 그런 거 하면 삼성에서 이미지 상실로 흔쾌해 주지 않을까. 아무튼 많은 기업들 멍 때리기 대회가 세계적인 대한민국 대표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듣고 있나? 아니 우리 영업부장님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거 나중에 세계적인 대회 되면 이제 한국 기업 하나도 안 넣어줄 수도 있어요. 지금 빨리 쓰세요. 줄 서세요 지금. 네? 줄을 서시오. 줄을. 오뚜기, LG. 환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참 오늘 지금의 멍때리기 대회가 있기까지 정말 많은 어떤 진짜.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었던 연말에 책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 정말 다 쏟아낼 생각이에요. 네, 앞으로 있을 다음 멍때리기 대회 홍보 한번 네. 해주세요. 지금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서 이제 제4회 국제 멍때리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대회가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유럽에서 열리는 첫 번째 대회라서 그리고 중국 이외에 이제 아시아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열리는 대회다 보니까 굉장히 잘 준비를 해서 하고 싶어서 그 세븐픽처스라고 촛불 광장 때 꽃벽 스티커 그거 그 크라우드 펀딩 진행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지금 저 멍때리기 대회도 펀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지도 팔고 엽서도 팔고 또 티셔츠가 또 기가 막히게 나와가지고 그 서작가가 서찬석 작가님이 그림을 그려주셔서 스페이스 아웃.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그 서찬석 작가가 헤매가지고 이상한 거 그려서 제가 돌려서 이게 아닌데 막판에 좀 괴로워하는 것 같다가 제가 막 계속 시간이 이제 없다 막 데드라인 정해줬더니 갑자기 딱 내뱉더라고요. 역시 작가들은 쪄야 돼. 그래서 듣고 있나 서찬석.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티셔츠가 나와서 멋있더라고요. 지금 펀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멍때리기 대회가 비단 그냥 읍수양의 작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동시대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안감을 같이 이 대회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또 있는 만큼 그리고 한국에서 어쨌든 시작된 대회가 유럽에서 또 처음으로 개최가 되게 되는 만큼 좀 성원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이 대회가 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제가 어차피 기업 후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티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사주시면 그러니까 펀딩을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펀딩은 언제까지예요? 지금 한 이제 2주 남았나? 2주 근데 1차
1차로 그렇게 2주, 3주 정도 진행하고요. 이제 끝나고 나면 왜냐면 저희가 8월에 대회거든요. 그래서 이번 1차 끝나면 아마 2차로 또 아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하죠. 네, 좀 펀딩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아, 예, 아무튼 세븐 픽처스. 세븐 픽처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멍때리기 창시자, 멍때리기 잉태자, 멍때리기 엄마 읍스 양 모시고 아유, 읍스. 읍스 양 모시고 발음이 안 되네요.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모시고 팟캐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 갑자기 목이 메어서. 왜? 질문 없어요? 공식 질문. 공식 질문. 네. 읍스 양에게 샤샤 아빠란? 고마운 존재. 감사한 존재. 감사한 존재. 감사한 존재.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예상치 않은 질문이었어요. 질문이라고.